여러분께서 국산인 줄 알고 구매하신 그 배추가 국산이 아닐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은 국산 배추처럼 보이도록 겉모습을 교묘하게 손질한 중국산 배추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겉은 싱싱하고 색도 곱고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저 좋은 배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배추들로 김치를 담궜을 때 발효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김장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 점을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애써 준비한 김장이 한 번 망가지는 수준이 아니라 김치 전체가 발효되지 않아 위험한 상태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치는 기본적으로 발효식품인데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온에서 유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맛과 식감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은 변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김장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중국산 배추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지난달 73 되신 이순자 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김치를 담가오신 분입니다. 60년 넘게 김장철마다 배추를 고르시고 김치를 담가오셨습니다. 동네에서 김치 맛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김장 때 일입니다. 시장에서 배추를 사오셨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국산이라고 하셨답니다. 가격도 국산 가격을 받으셨고요. 할머니는 의심 없이 배추를 사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김치를 담근 후에 시작됐습니다. 2, 3일 지나도 김치가 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평생 김치를 담가오셨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기다려보셨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효가 안 되고 그냥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김치를 하나 꺼내서 드셔보셨습니다. 양념은 겉만 돌고 배추는 물컹하고 맛은 이상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복통과 설사로 3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평생 국산만 드시던 분이 처음으로 중국산에 속으신 겁니다. 이게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중국산 배추가 1,100톤이 넘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소규모 유통업체를 통해 유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국산이라고 믿고 사는 배추 중 상당수가 사실은 중국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치찌개 전문점이나 음식점에서는 원가 때문에 중국산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식하실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산 배추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요? 중국산 배추는 수입 과정에서 장시간 운송되면서 신선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배를 타고 오는 데만 2, 3일이 걸립니다. 거기에 검역받는 시간까지 합치면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배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고 영양소도 파괴되고 발효에 필요한 자연 효소도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중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중국 김치 공장의 비위생적인 환경 말입니다. 맨발로 배추를 밟고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서 절이는 모습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산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배추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국산 배추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확인한 중국산 배추를 단 3초 만에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만 알면 시장에서도 마트에서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배우신 후에는 단 한 번도 속지 않으셨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별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겉잎의 색깔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배추를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당연히 겉잎을 보시죠.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국산 배추는 겉잎이 짙은 초록색입니다. 마치 여름철 산의 나뭇잎처럼 싱싱하고 진한 초록빛을 띱니다. 왜 그럴까요? 국산 배추는 수확해서 바로 시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고랭지에서 아침에 수확한 배추가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시장에 나옵니다. 신선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엽록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산 배추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잎이 연두색입니다. 마치 봄에 막 돋아난 새싹처럼 옅은 색을 띱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더 어린 배추라서 부드럽고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산 배추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반드시 검역을 받습니다. 이 검역 과정에서 짙은 초록색 겉잎을 전부 떼어냅니다. 병해충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추 흰나비 애벌레나 진딧물 같은 해충이 겉잎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옅은 연두색만 남는 겁니다. 검역에만 며칠씩 걸리는 중국산보다 국산이 훨씬 더 싱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색깔만 봐도 바로 구별이 됩니다. 두 번째 구별법은 배추의 크기와 무게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산 배추는 국산보다 훨씬 큽니다. 국산 배추가 1.8kg 정도라면 중국산은 4kg이 넘습니다. 거의 2배가 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크고 무거우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배추는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크기에 속이 꽉 차 있어야 좋은 겁니다. 중국산 배추는 크기만 클 뿐 속을 보면 빈틈이 많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있을 뿐입니다. 둘레 길이도 국산이 48cm 정도라면 중국산은 65cm까지 됩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국산이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발효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배추 속이 제대로 차 있지 않아서 발효균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별법은 잎의 탄력입니다.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산 배추잎은 손으로 만져보면 잘 휘어지고 하늘거립니다. 마치 부드러운 비단천처럼 말입니다. 신선하니까 그렇습니다.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탄력이 있는 겁니다. 손으로 살짝만 구부려도 부드럽게 휘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산 배추는 완전히 다릅니다. 잎이 뻣뻣하고 건조합니다. 손으로 잎을 떼어내려고 하면 중간에서 툭툭 부러집니다. 오래되어서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바스락거립니다. 이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효는커녕 그냥 상해버립니다. 자, 댓글에 공유라고 남겨주십시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별법은 뿌리 부분입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배추를 뒤집어서 밑둥을 보십시오. 국산 배추의 뿌리 직경은 2.5cm에서 3cm 정도입니다.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산 배추는 4.5cm에서 6cm까지 됩니다. 거의 2배 굵습니다. 게다가 자세히 보시면 뿌리를 2번 자른 흔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 과정에서 뿌리를 계속 다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자를 때 1번,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해서 검역받을 때 또 1번 자릅니다. 그래서 2번 자른 흔적이 남는 겁니다. 이것만 확인하셔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추 잎수입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국산 배추와 중국산 배추의 잎수를 세어보면 둘 다 60장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국산이 훨씬 큰데 잎수가 비슷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중국산 배추잎이 국산보다 훨씬 두껍다는 겁니다. 국산은 잎이 얇고 부드러운데 중국산은 잎이 두껍고 질깁니다. 김치를 담가도 소금물이 잘 배지 않고 양념도 잘 안 스며듭니다. 그래서 발효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중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김치 발효는 과학입니다. 김치가 발효되려면 배추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산균과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유산균과 효소가 양념과 만나서 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산 배추는 수확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중국 산둥성 농장에서 수확하고 포장하고 트럭에 실어서 항구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배에 실어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인천항이나 평택항에 도착하면 검역을 받습니다. 이 과정만 해도 2, 3일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배추는 계속 시들어가고 유산균과 효소가 죽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실온에 방치된 배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선도가 떨어지고 발효에 필요한 생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바로 이 문제를 겪으신 겁니다. 할머니는 평생 김치를 담가 오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양념으로 담그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김치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배추가
중국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추의 발효에 필요한 유산균과 효소가 살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김치가 발효되지 않고 그냥 상해버린 겁니다. 할머니는 그 김치를 드시고 복통과 설사로 3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김치는 유해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할머니를 아프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생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중국 김치 공장의 비위생적인 환경 말입니다. 맨발로 배추를 밟고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서 절이는 모습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산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배추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환경에서 재배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영양소의 차이입니다. 국산 배추는 우리 땅에서 자란 배추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양에 맞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잘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배추가 우리 몸에 맞는 겁니다. 중국산 배추는 중국의 기후와 토양에서 자랐습니다. 재배 방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비료도 다릅니다. 당연히 영양소 구성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배추는 우장춘 박사님께서 품종 개량하신 겁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한국 배추를 김치 캐비지라고 따로 분류할 정도입니다. 중국 배추와는 완전히 다른 품종인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맛과 식감입니다. 김치를 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는 양념이 겉돕니다. 잘 배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산 배추는 잎이 두껍고 수분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여도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양념도 잘 스며들지 않고요. 마치 두꺼운 고무장갑에 물을 스며들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국산 배추는 잎이 얇고 적당한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소금에 절이면 알맞게 물이 빠지고 양념이 잘 배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중국산 배추는 씹을 때 물컹한 느낌이 듭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산 배추는 결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결구라는 게 뭡니까? 배추 잎이 속을 얼마나 꽉 채우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국산 배추는 잎이 가지런히 겹쳐져 있어서 중심까지 빈틈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잎줄기가 양배추 잎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빈틈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김치가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발효가 골고루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자 할머니가 김치 맛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겁니다. 자, 댓글에 희망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우리 모두 건강한 먹거리로 희망찬 노후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왜 중국산 배추를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만 알면 시장에서도 대형마트에서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보장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겉잎의 색과 촉감을 확인하십시오. 시장에 가시면 가장 먼저 배추의 겉잎을 보십시오. 국산 배추는 겉잎이 짙은 초록색입니다. 진한 녹색이어야 합니다. 중국산은 연두색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구별이 됩니다. 색깔이 확연히 다릅니다.
시장에 가시면 국산 배추 옆에 중국산 배추를 놓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색깔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로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 손으로 잎을 만져보십시오. 국산 배추는 잎이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살짝 구부려 보면 잘 휘어집니다. 탄력이 있습니다. 신선한 증거입니다. 중국산 배추는 잎이 뻣뻣합니다.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구부리려고 하면 중간에서 툭 부러집니다. 이건 오래되어서 수분이 빠진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습니다. 배추를 들어서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국산 배추는 크기에 비해 묵직합니다.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배추는 크기만 클 뿐 의외로 가볍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추를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국산은 묵직하고 중국산은 가볍다는 걸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뿌리와 줄기를 대조하십시오. 배추를 뒤집어서 밑둥을 보십시오. 뿌리 부분 말입니다. 국산 배추는 뿌리 직경이 엄지손가락 정도입니다. 2.5에서 3cm 정도 됩니다. 뿌리를 자른 단면이 한 번만 잘려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 번에 잘린 겁니다. 중국산 배추는 뿌리가 훨씬 굵습니다. 4.5에서 6cm까지 됩니다. 거의 2배 굵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뿌리를 2번 자른 흔적이 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계속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뿌리 단면을 보시면 색깔이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2번 자른 증거입니다. 그 다음 배추의 줄기 부분을 보십시오. 국산 배추는 하얀 줄기 부분의 폭이 위아래가 비슷합니다. 고르다는 겁니다.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중국산 배추는 줄기의 하얀 부분이 밑은 넓고 위는 좁습니다. 마치 이등변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구별 포인트입니다. 또한 국산 배추는 전체적인 모양이 장구형입니다. 상하단의 폭이 비슷합니다.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보기에도 예쁩니다. 중국산 배추는 원추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쪽보다 위쪽이 훨씬 넓습니다. 불균형합니다. 마치 삼각형처럼 생겼습니다. 모양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속 색깔과 결구 상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만약 배추를 반으로 자른 것이 있다면 꼭 속을 보십시오. 시장에서는 가끔 배추를 반으로 잘라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국산 배추는 속이 진한 노란색입니다. 마치 해바라기처럼 선명한 노란색입니다. 보기만 해도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중국산 배추는 속이 연 노란색이거나 흰색에 가깝습니다. 색이 옅습니다. 마치 표백한 것처럼 하얗습니다. 그리고 결구 상태를 보십시오. 국산 배추는 잎이 가지런히 겹쳐져 있습니다. 중심부까지 빈틈없이 꽉 차 있습니다. 마치 책을 가지런히 쌓아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중국산 배추는 잎이 양배추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빈틈이 많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보면 빈 공간이 느껴집니다. 한 가지 더,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국산 배추는 자르면 고소한 향이 납니다. 싱싱한 채소 향입니다. 마치 풀 냄새처럼 상쾌한 향이 납니다. 중국산 배추는 향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되어서 향이 다 날아간 겁니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봐도 아무 향이 안 납니다. 추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잎의 두께를 보십시오. 국산 배추는 잎이 얇고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얇은 종이처럼 부드럽습니다. 중국산 배추는 잎이 두껍고 딱딱합니다. 잎맥도 굵어서 골이 뚜렷합니다. 손으로 잎을 만져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산은 부드럽고
중국산은 거칠다는 걸 말입니다. 자, 이순자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을 배우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할머니는 회복하신 후 이 방법대로 배추를 고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셔서 겉잎 색깔을 보시고 잎을 만져보시고 뿌리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국산 배추만 구매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보셨답니다. 왜 배추를 그렇게 꼼꼼히 보냐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석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니까 배추 고르는 게 자신이 생겼어요. 김치 맛도 예전처럼 돌아왔고요. 이웃분들한테도 다 알려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산 배추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이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더 이상 중국산 배추로 고생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를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배추를 제대로 골랐다면 이제는 안전하게 세척하고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배추를 사오시면 반드시 물에 담가 두십시오. 큰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배추를 통째로 20분 정도 담가 두십시오. 그러면 잎 사이사이에 있을 수 있는 먼지나 작은 벌레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물에 식초를 한 스푼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식초는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한 장 한 장 씻으십시오. 귀찮으시더라도 이 과정은 꼭 거치셔야 합니다. 깨끗한 배추로 담근 김치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겉잎은 더 꼼꼼히 씻으셔야 합니다.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추를 보관하실 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배추는 수분이 많은 채소입니다.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신문지에 싸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신선도가 오래 갑니다. 일주일 정도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공간이 없으시다면 베란다 같은 서늘한 곳에 두셔도 됩니다. 단, 직사광선은 피하셔야 합니다. 햇빛을 쬐면 배추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온도는 0도에서 5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김치를 담그실 때는 소금물 농도를 잘 맞추십시오. 국산 배추는 잎이 부드러워서 소금물 농도를 10%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100g 정도입니다. 너무 짜게 하시면 배추가 물러집니다. 소금에 절이는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배추 크기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큰 배추는 8시간, 작은 배추는 6시간 정도면 됩니다. 중간중간 배추를 뒤집어 주시면 골고루 절여집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완벽합니다. 넷째, 김치를 담근 후에는 2, 3일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 보관하십시오. 김치가 발효되면서 유산균이 생깁니다. 이 유산균이 우리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처음부터 냉장고에 넣으시면 발효가 잘 안 됩니다. 실온에서 2, 3일 두셨다가 김치가 어느 정도 익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김치가 너무 익으면 씌어지니까 적당히 익었을 때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 표면의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하면 발효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의 특징입니다. 중국산 배추로 담그면 이런 기포가 잘 안 생깁니다. 다섯째, 혹시 중국산 배추를 이미 사셨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버리시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 더 철저히 세척하셔서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여 드십시오.
끓이면 혹시 모를 세균은 다 죽습니다.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어떤 세균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김치를 담그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끓여서 드시면 맛은 좀 떨어지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중국산 배추 구별법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겉잎의 색과 촉감을 확인하십시오. 짙은 초록색에 촉촉하면 국산, 연두색에 뻣뻣하면 중국산입니다. 둘째, 뿌리와 줄기를 대조하십시오. 뿌리가 얇고 자른 흔적이 한 번이면 국산, 뿌리가 굵고 2번 자른 흔적이 있으면 중국산입니다. 셋째, 속 색깔과 결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속이 진한 노란색에 꽉 차 있으면 국산, 연 노란색이나 흰색의 빈틈이 많으면 중국산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시장 갈 때마다 꺼내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배추는 단순히 채소가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인 김치의 주 재료입니다. 김치는 우리 민족의 대표 음식이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발효 식품입니다.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훌륭한 음식입니다. 좋은 배추로 담근 김치는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을 공급해 줍니다. 장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김치의 유산균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변비 예방에도 좋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는 제대로 발효가 안 돼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순자 할머니처럼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실 때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확실한 국산을 사십시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000원, 2,000원 아끼시려다가 김장이 망가지고 건강까지 해치시면 나중에 병원비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드는 겁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더 주고 국산을 사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요즘은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순자 할머니처럼 고생하시는 분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특히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